제가 처음 덤벨 컬을 한 건 중학교 2학년 때 체육사에 가서 8kg짜리 덤벨을 사서 아령을 사서 운동을 시작한 게 처음이죠. 그 뒤로도 보면 고등학교 때도 친구들을 보면 저는 이렇게 팔을 펴고 힘을 주면 이두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팔을 점점 구부려서 수축하면 없어져 버려요. 지금은 그나마 운동을 그 뒤로 오래 해서 볼륨이 조금 생겨서 있어 보이는데 고등학교 때는 폈을 때는 있다가 구부리면 아예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폈을 때는 이두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수축을 하면 뽕긋하게 올라와요. 저는 이 피크가 없죠.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이 이두근이 길고 이두건이 짧아서 이두 시작점이 밑에서부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경계가 산의 시작점이 있지만 산의 시작점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전환하고 벌써 시작점이 닿아버려서 더 구부리면 더 없고 이만큼만 펴도 이두가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이 이두가 긴 사람은 이두가 더 없어 보이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볼륨감은 있을 수 있죠. 안쪽으로 이렇게 두껍게 생길 수 있으니까 이 위쪽 피크를 더 만들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덤벨 컬을 해보겠습니다. 어깨부터 팔꿈치까지 몸 중앙선에 맞게 수직으로 일직선을 만들고 팔꿈치가 앞뒤로 움직이지 않게 팔꿈치를 몸 중앙선에 고정을 하고 그리고 운동을 하죠. 이게 보통 덤벨 컬 여태까지 이렇게 했어요. 올라올 때 이게 수축을 다 한 겁니다. 더 올라가지 않아요. 운동을 하는데 이게 최대 수축입니다. 더 올라가지 않아요. 이렇게 운동을 하면 하단 부위가 아리배입니다. 운동을 하고 나면 항상 그 다음날 이 이두 하단 부위가 아팠어요. 그래서 앞에가 볼록 나와 보이는 게 그 이두가 긴 사람의 장점은 팔을 폈을 때 이두가 볼록 나와 보이는 거죠. 하단 부위가 폈어도 이두가 나와 보입니다. 폈어도 나와 보여요. 그런 장점이 있긴 한데 이두근은 원래 여기서부터는 건이고 어깨부터 여기 3두 지날 때까지는 이두 건으로 있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두근이 시작돼서 여기까지 있고 여기까지 있고 그리고 이 다음부터 여기까지는 이두 건이죠. 여기 노골에 붙어 있죠. 여기 노골 뼈 하나 있고 이쪽에 옆에 붙어 있는 거 척골이잖아요. 우리가 1척, 2척 척을 잴 때 발, 이 뼈 길이를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1척, 2척, 8척 장신 할 때 척이고 서양 사람들은 발 길이를 기준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foot, 발 길이 foot 이제 복수가 되니까 feet이죠. 몇 피트냐? 뭐 30cm 거의. 이것도 척도 30cm. 다시 이야기로 돌아오면 그래서 여기까지 운동을 하면 제가 느끼기에는 늘 아래쪽이 알이 배요. 위쪽 알 안 배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최대 수축이 됐지만 여기서 올려보세요. 더. 여기까지 올리고 더 올리면 수축감이 위쪽에 강하게 듭니다. 수축감이 강하게 들어요. 위쪽 부분이 운동이 됩니다. 위쪽이 하단 부위보다도. 그러면 그 요점이 뭐예요? 팔꿈치가 중앙선에서 앞으로 가는 겁니다. 팔꿈치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운동을 이렇게 하기가 불편하고 힘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쉽냐? 상체를 숙이는 겁니다. 상체를 숙이면 운동하기가 편하죠. 상체를 펴면 이 자세가 됩니다. 팔꿈치가 앞으로 많이 나온 자세. 이것도 허리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앉아서 하는 거죠. 이 자세에서 앞으로 많이 뺐는데 불편하니까 허리를 숙이고 앉아서, 앉으면 바로 이 자세잖아요. 바로 컨센트레이트 이 자세잖아요. 똑같죠. 이 자세에서 그대로 일어나면 이 자세가 됩니다. 팔꿈치가 앞으로 나오는 게 핵심입니다. 팔꿈치가 몸 중앙선에서 앞으로 나와야, 그래야 상부 운동이 된다. 위쪽에 팔이 수축 상태에서 앞으로 나와야 된다고 했죠. 앞으로 나와서 그대로 여기에 들면, 우리가 체육관에서 많이 하는 이두 운동 프리처컬이잖아요. 바이셉트 머신 프리처컬. 정확히 똑같죠. 이 자세 그대로 상체에 들면 팔꿈치가 앞으로 나온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팔이 앞으로 나와서 편하게 여기다 대고 숙이고 하는 게 바로 이 기구 프리처 컬. 프리처 컬이 되게 되겠죠. 똑같죠. 그리고 그대로 앉아서 무릎에 대고 운동을 하면 컨센트레이트 운동이 되죠. 세워놨을 땐 그대로 이 자세. 이 자세가 되는 겁니다. 핵심이 팔꿈치가 몸 중앙선에 있냐, 팔꿈치가 앞으로 나가냐. 앞으로 나가서 이두를 피크를 봉긋하게 만들려고 하는 운동이 우리가 주로 앉아서 무릎을 여기다 대고 이렇게 컨센트레이트 운동하죠. 이두 피크 만든다고. 여기 프리처컬에서 피크 만든다고 팔꿈치를 대고 각도가 생기는 곳에서 운동을 하죠. 바로 이거죠. 팔꿈치가 앞으로 나간 거. 이겁니다. 그래서 서서도 운동할 때 이렇게 하고 팔꿈치를 앞으로 내놓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두 상부에 피크가 먹습니다. 운동이 돼요. 팔을 폈을 때 이두 시작점이 밑에 있어서 여기가 볼륨감은 좋지만 위에 올렸을 때는 없어지게 되죠. 자, 볼까요? 이두 시작점이 위에 있죠. 여기 팔을 편 상태에서 이두를 만져보면 여기가 두툼하고 단단합니다. 이두 근육이 여기에 많이 있어요. 네, 아래쪽에 많이 있어요. 만져보면, 여러분도 만져보세요. 밑에가 두툼하고 단단해요. 위로 올라가잖아요? 없어요. 위로 올라가서 이 겨드랑이 근처, 어깨 근처에 만져보면 볼륨이 없고 단단하지가 않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단단하고 볼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만져봤을 때 없는데 팔을 구부리면 이쪽에 볼륨이 생깁니다. 팔을 폈을 때 볼륨이 없어져요. 반면에 팔꿈치 근처에 이두 하단을 보면 팔 폈을 때 볼륨이 있습니다. 팔을 구부려도 이쪽에는 볼륨이 여전히 있어요. 볼륨이 있고 볼륨이 있습니다. 볼륨이 없어요. 볼륨 조금 있고 내려가면 없습니다. 그러면 볼륨이 위로, 수축하면 위로 올라갔다, 이완하면 밑으로 내려오고 이런 양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팔이 수축했을 때 이만큼이죠. 폈을 때는 2배로 늘어납니다. 수축했을 때는 이만큼, 폈을 때는 이만큼. 그러니까 수축 이완되는 이 부위가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부위가 이만큼입니다. 이만큼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거예요. 이두 시작점은 어깨에 붙어 있고 여기는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는 곳은 팔꿈치 쪽이죠. 팔꿈치 쪽이 움직이는 겁니다. 길게 늘어났다가 좁아졌다가. 수축 이완되는 부위는 이만큼. 여기서 이만큼은 고정값이죠. 그래서 여기가 많이 운동이 되고 하단 부위가 여기가 알이 배는 거 아닌가. 이 운동 효과를 위쪽으로 올리려면 피크를 만들어야 되고 팔꿈치가 위로 올라와야 된다. 팔꿈치가 위로. 그 방법이 아까 무릎을 대고 콘센트레이트, 그리고 여기 프리처컬.
하는 겁니다. 저런 기구가 없다. 그래도 팔꿈치를 올려서 이렇게 운동을 하면 빈몸으로만 해도 팔꿈치가 수축 상태에서 위로 올리잖아요. 수축감이 와요. 그래서 제 결론은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 그냥 기본 운동인 팔꿈치를 몸 중앙선에 놓고도 운동을 하고 팔꿈치를 앞으로 빼서 앞으로 놓고 또 운동을 해야 된다. 특히 이두 근이 긴 사람들은 구부리면 근육이 이두가 아예 없기 때문에 피크가 더 필요하죠. 피크를 많이 만들어야죠. 그리고 아래를 운동해서 아래 볼륨이 많다. 아래 볼륨이 어디 가는 게 아니죠. 앞으로 수축돼서 두께를 만들죠. 안쪽으로. 둘 다 필요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아래쪽에는 근육이 크고 많고 위쪽에는 별로 없나요? 원래 인체 구조가 그렇게 생긴 건지 아니면 저는 이 하단 부위만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래가 발달이 되고 위에는 발달이 안 돼서 제가 이런 건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도 다 이런 건지 해박 사진을 많이 봐도 어떤 그림은 이 2두니까 1두, 2두 두 갈래로 내려오다가 여기는 얇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굵게 나온 해부도 그림도 있고 어떤 그림은 그냥 다 균일하게 나오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로 알려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팔꿈치를 앞으로 올리면서 운동을 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정확히 24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근육통이 왔어요. 지연 통증이라고 합니다. 운동할 때 아픈 게 아니고 운동한 다음 날 아니면 24시간에서 48시간 사이가 지났을 때 운동한 다음에 시간이 지연돼서 통증이 온다 해서 지연 통증, DOMS, 돔스라고 합니다. 흔히 알bet다고 하는데 그게 잘 왔어요. 말씀드렸다시피 팔꿈치가 몸 중앙에 있을 때는 하단 부위만 아립했습니다. 상단 부위는 만져도 안 아팠어요. 그런데 팔꿈치를 앞으로 내놓으면서 이렇게 운동을 어제 이 시간에 16세트, 가벼운 무게로 16세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단 부위는 당연히 아프고 상단 부위도 아픕니다. 통증 강도로 따지면 한 7대 3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추측하기에는 이렇게 하단 부위가 운동되게 운동하면 상단 부위는 알이 안 배고 하단은 알이 배듯이 이렇게 이 숙축감을 계속 느끼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면 하단 부위는 알이 안 배고 상단 부위만 알이 배길까? 이게 궁금했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네요. 같이 이렇게 운동을 해서 그런지 하단과 상단, 그러니까 몸 가까운 데를 근위부, 먼 곳을 원위부라고 하는데 근위부하고 원위부가 같이 운동이 됐다. 통증 강도는 7대 3 정도다. 그래서 팔꿈치가 몸 중앙에 있을 때 이렇게 운동하면 하단 부위만 팔꿈치를 앞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운동을 했을 적에는 하단과 상단이 같이 된다. 그런데 여전히 하단 부위가 운동이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상단의 수축에 더 집중하면서 운동을 해야 위아래가 다 같이 발달이 되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실험을 같이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이 팔꿈치를 중앙선에 놓고 운동했을 때 그리고 팔꿈치를 앞으로 빼서 프리처컬이라든지 아니면 콘센트레이션 운동을 했을 때 그 운동되는 부위를 댓글로 알려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